일 잘하고 능력 있는데 이상하게 대우를 못 받는다 느끼신 적 있나요? 사실 이건 성격이나 사회성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꺼낸 첫 1분의 문제 때문입니다. 히렌츠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로 상대를 판단합니다. 도서 The First Minute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인데요. 특히 일터에서 말을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좀 만만하게 대하는 느낌을 받으셨다면요, 말의 내용이 아닌 구조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아마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시작하는 습관이 있을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거나 친절하고 매너 있게 대한다고 좀 조심조심해서 말을 하는 습관들이죠. 예를 들면, 이건 별건 아닌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괜히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로 시작을 하는 거죠. 혹은 상대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말이 점점 길어집니다. 네, 이런 말들 사실 다 배려해서 나온 말들이죠.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요, 프로들이 모인 일터에서는 애석하게도 좀 만만함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막상 일도 잘하고 성과를 잘 냅니다. 문제 해결도 잘하고요. 그런데 소통을 하는 부분에서 자꾸만 왠지 모르게 내가 을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진을 못하거나 혹은 성과에 비해 대우를 못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일을 못한 것도 아닌데? 이럴 때 정말 억울하죠. 사회생활하면서 늘 느낍니다. 배려와 선이야말로 이 상황에 맞는, 상대에 맞는 표현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요. 나는 배려였는데 상대가 오히려 반대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참 속상하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도서 더 퍼스트 미닛의 저자 크리스 패닝은 그래서 대화의 프레이밍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어떤 프레임에서 1분 동안 말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건데요. 자, 무슨 말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히릿들은 다음에 두 메시지 중 어떤 말이 더 공격적이라 느껴지시나요? 히렌츠님의 채널이 더 잘 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랜 구독자고 응원합니다. 혹시 배경음악을 한번 아예 빼보시는 건 어때요? 배경음악이 좀 거슬리네요. 내용은 좋은데 음악은 빼보시면 어때요? 히릿들이 저라고 생각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사실 두 의견 다 귀하긴 하지만 두 번째 말이 좀 더 날카롭게 들립니다. 그 이유는 말을 할 때 어떤 프레임을 제공했느냐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에는 좀 응원의 프레임이 초반에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추후 조언의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오는데요. 반면 두 번째 말은 배경음악이 거슬린다라는 부정적 프레임에서 이어지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작성자분이 애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셨을 수 있는데 이 애정이 의도만큼 충분히 와닿지는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일터에서 프레임을 똑똑하게 잘 짜서 반만하게 보이지 않고 좀 똑소리나게 보일까? 라는 고민이 자연스레 드실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일은 잘하는데 만만해지는 말버릇 탑3. 3위부터 소개해드립니다. 3위. 그래서 결론이 뭐죠? 의도가 읽히지 않는 말. 더 퍼스트 미닛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정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판단한다. 말을 시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의 뇌는 자동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결정을 해야 하나? 의견을 내야 되는 건가? 그냥 듣고 넘기면 되는 말인가? 그런데 말이 길어지면요, 우리가 정말 하려는 말, 본론, 즉 핵심 메시지에 닿기도 전에 듣는 사람의 뇌가 먼저 결론을 내버립니다. 정리 안 된 말이네. 이건 급한 이야기는 아닌가 보군처럼요. 이때부터 우리의 말은 정보에서 소음으로 인식됩니다. 말이 길어지고 결론이 뭔지 의도가 읽히지 않으면요, 상대의 뇌가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배려심 많은 히릿들, 이제부터는요, 조금 더 똑똑한 배려를 해보세요. 상대의 뇌를 배려해 보시는 겁니다. 듣는 이의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말의 순서가 있거든요. 솔루션, 의도를 먼저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의도, 핵심, 세부 내용,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가 아니라 일정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로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면요, 듣는 상대의 뇌는 이렇게 바뀝니다. 일정 조정에 대한 얘기구나.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두 괄식 화법. 의도를 명확히 밝히자는 이 책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죠. 1분 안에 의도가 좀 파악되려나? 상대가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 이걸 스스로 말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결론 먼저 말하기, 직설적인 게 아닌 상대의 뇌를 배려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자,
나도 모르게 일터에서 만만해지는 말버릇 2위는요. 2위. 무슨 얘기하는 거지? 맥락 없이 본론부터 말하는 습관. 맥락 없는 정보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 책에 나온 중요한 문장인데요. 특히 말을 할 때 점만 열심히 짚고 맥락 제공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을 무슨 맥락에서 하는 건지, 어떤 의도인지 등을 나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도 알 것이라는 전제하에 가볍게 생략을 합니다. 사실 일할 때 제가 겪었던 화법 중 가장 힘들었던 화법이기도 한데요. 상대가 갑자기 주없이 이렇게 말하면 맥락을 파악하느라 진땀 흘리거든요. 뭐 동료나 후배면 차라리 근데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대뜸 그거 했어요? 이러면 그게 뭐죠? 할 수도 없고요. 나도 모르게 하는 사이 마치 내가 눈치 없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소통 방식의 문제입니다. 맥락 없이 본론을 대뜸 말하면요. 상대는 당연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잡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를 듣는 사이에 뒤에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놓치기도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대화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맥락 없이 본론부터 말을 하는 습관을 지녔다면요. 상대가 이런 리액션을 많이 합니다. 혹시 뭐에 대한 얘기죠? 그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당황스러워해요. 이렇게 말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정리가 안 된 좀 혼란스러운 말로 다가옵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서는 일을 좀 잘하시는데 협업이 어려워서 좀 대우를 못 받으시거나 혹은 비효율적인 대화를 길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 드립니다. 주제 밝히기. 책에서는 맥락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앞으로 하려는 이야기가 어떤 주제인지 알려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A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휴가 신청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분기 평가와 관련된 보고 드립니다. 단 한 문장을 먼저 말했을 뿐인데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 느껴지지 않나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럼 상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집중 포인트가 이거구나. 파악을 하고 듣게 되니까요.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대화가 됩니다. 사소한 일상의 대화에서도요. 지금 먹자는 건 아니고 어제 갔던 맛집에 대한 후기인데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편안하게 나의 감상평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맛집 말이야 이러쿵저러쿵 좋았고 너무 맛있었고 계속 생각나고 말이 점점 길어지면요. 상대는 그래서 오늘 점심에 가자는 건가? 지금 가자는 건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맥락을 먼저 제시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습관은요. 말이 정돈되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덩달아 말을 하는데 인상도 훨씬 깔끔해져요. 일은 잘하는데 만만하게 느껴지는 말투. 대망의 1위는요. 1위. 그래서 핵심이 뭐야? 미괄식 말투. 일은 잘하는데 사람들이 날 조금 만만하게 대한다?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많은 경우 이 말버릇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핵심 메시지를 맨 마지막에 말하는 습관인데요. 더 퍼스트 미닛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의 과정이 아니라 그래서 뭐에 해당하는 한 문장을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말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혹은 배려하려고, 오해받기 싫어서, 상대를 불편하게 하기 싫고 조심스러워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조금 상황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이 길어지면 듣는 사람의 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지? 결론이 뭐지?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요. 급한 얘기는 아니군.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요. 말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투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번은 좀 말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매번 답답한데? 일을 잘하더라도 똑 부러지는 이미지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개념, 바로 블루프입니다. 핵심을 먼저 말하라. 미국 군대에서 유명한 소통 방식인데요. 결론과 권고사항을 말의 시작 부분에 두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두괄식으로 말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요. 권고사항까지 앞에 두라니까 조금 더 느낌이 오시나요? 한마디로 뇌가 궁금해하는 걸 가장 먼저 알려주는 소통 방식입니다. 제가 책에 나온 재미있는 예시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다음을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이모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몸에 다른 문제는 없고 제 남동생이 몇 주간 이모 집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울 건데요. 남동생이 재택근무를 해서 이모 집에서 계속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남동생이 자리를 비우면 이 남동생 부부한테 차가 한 대뿐이라 재수씨가 쉽게 외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음 주는 학기 중간 방학입니다. 평소에는 재수씨가 방학 기간에 제 딸을 돌봐줘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차가 없으니까 재수씨가 제 딸을 학교에서 데려올 수도 없고 지금 제 딸을 돌봐줄 만한 다른 사람도 딱히 없어요. 아내는 출장 중이고요.
저는 현재 프로젝트와 관련된 작업을 대부분 완료했고요. 엠마랑 대화해보니까 저 대신에 나머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좀 다음 주에 휴가를 내도 될까요? 히릿들 눈치채셨나요? 그래서 뭐지? 네, 조심스러워서 하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화법은 아닙니다. 중간쯤 가면 제가 그랬듯 청자가 지치거든요. 자, 이걸 블루풀을 적용해 말해볼까요? 뇌가 시원해집니다. 다음 주에 휴가를 하루 내고 싶은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족 간병 문제가 생겨서요. 업무는 미리 조율해둔 상태입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르게 들리죠.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디테일을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나랑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다음과 같은 리액션을 자주 하신다면요. 내가 좀 핵심 메시지를 자주 빠뜨리는 화법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보세요. 아,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죄송한데 결론이 뭘까요? 무슨 말씀인지 조금 헷갈리는데요. 네, 그래서 솔루션. 말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가 꼭 알아야 할 문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세요. 결론, 맥락, 설명.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하거든요. 배경 설명을 하고 상황을 말하고 감정을 말하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요. 훨씬 더 깔끔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능력 있어 보이거나 일을 잘해 보이려고 말을 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순서만 바꾸시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도서 더 퍼스트 미닛은 단 1분 안에 내가 원하는 말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어서 특히 직장인분들에게 유용한 책인데요. 업무 상황 속 소통의 핵심만 담아낸 책이라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더 구체적인 화술 팁이 궁금하신 히릿들께 더 퍼스트 미닛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